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3주 3일차 수업 복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적 할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적 할당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 주제들로 이제 복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스택의 크기와 배열의 크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왜 배열의 크기는 정해져야 되는가? 즉 변수는 왜 들어갈 수 없는가? 변수는 왜 배열의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택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정확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배열의 크기는 곧 함수의 크기를 의미하고, 물론 배열의 크기만 함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즉 정확히는 함수 안에 지정되는 지역 변수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스택의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택의 생성이 되려면은 해당 함수의 크기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함수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지역 변수들의 크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안에 값의 즉 요소를 몇 개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변수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 배열의 사이즈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배열의 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수형으로 했을 때, 인트라고 했을 때 4바이트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이 4바이트 변수가 메모리 상에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도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상수나 리터럴이나 리터럴의 매직 넘버죠. 상수나 리터럴이나 디파인된 값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값들만 배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시점에 함수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함수의 크기들을 모아서 총 스택을 얼마만큼 프로그램 실행 시에 할당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리. 그러려면은 함수 안에 들어가는 지역 변수들의 크기가 당연히 정해져야겠죠.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 상수나 리터럴이 아닌 변수나 어떤 그런 변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전까지 크기를 알 수 없는 값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그 함수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함수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택의 크기가 얼마만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크기가 4바이트짜리 인트 10,000개 저장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럼 4만 바이트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담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크기다라고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은 항상 배열, 지역 변수, 즉 스택에 생성되는 배열의 경우 그 크기가 상수나 리터럴, 그리고 디파인된 정의된 값이 명확하게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택은 미리 크기가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택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스택과 힙을 비교할 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할당을 왜 사용할까요? 동적 할당을 왜 사용할까요? 동적 할당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메모리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택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은 미리 컴파일 시점에 그 크기가 전부 다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크기가 전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더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큰 사이즈를 잡아놓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사이즈를 다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어,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뭐랄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낭비죠. 이런 낭비를 줄이고자 동적으로, 즉 프로그램 실행을 이제 동적이라고 움직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움직인다고 표현을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동적 할당이고요. 이 동적 할당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택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힙이라는 스택보다 훨씬 큰 공간에 내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사용을 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당받고 해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할당받는 것을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동적 할당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다가 연산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둘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메모리가 작업 공간인데, 램이죠. 작업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내가 동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한 만큼 이제 다시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게 이제 동적 할당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연성, 이런 이유 때문에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택과 힙에 대해서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스택은 정적 할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힙은 동적 할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택과 힙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택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크기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메모리예요. 요즘에는 그냥 메모리가 통짜로 이렇게 나와서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걸 세로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쪽은 코드 영역이고, 아래쪽부터 여기가 낮은 쪽, 여기가 높은 쪽이라고 하면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여기가 힙,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택. 실제로는 스택이 훨씬 작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유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메모리를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물리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역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스택에 들어가는 것들, 힙에 들어가는 것들, 데이터, 코드 다 들어가는 것들이 각각 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택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크기가 정해져요. 대개는 몇 메가바이트, 한 1메가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호출되는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컴파일 하면서 함수들에 대한 크기를 측정을 하고, 그 함수들이 호출됐을 때 얼만큼의 스택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그 함수들을 합쳐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 정도의 스택이면은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겠다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왜냐면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함수에 호출될 때 이제 스택 메모리에 함수의 프레임이 올라가게 되고, 그 함수 프레임까지 이제 안에 이제 지역 변수나 그런 변수들이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 프레임 안에다가. 근데 이제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하는 시점부터 바로 이제 실행되는 함수, 즉 호출된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RSP가 쭉 내려가면서, 위가 이제 스택이 있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여기서 콜을 해요. 즉 다른 함수로 호출한 거죠. 다른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함수의 흐름이 아니라 호출한 함수의 스택 포인트가 이렇게 RSP가 쭉, 즉 이 함수에 실행되는 함수의 사이즈만큼 RSP가 쭉 내려갑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이제 뭐 add 함수, 여기는 메인 함수. 아직 메인 함수는 안 끝났어요. 왜냐면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다가 add 함수를 콜해서 콜 add를 한 거기 때문에, add 함수가 실행되는 필요한 시점이 add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가 지금 할당이 된 겁니다. 그럼 add 함수가 쭉 실행이 되겠죠. 왜냐면은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add 함수가 먼저 실행이 끝나야 계속해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add 함수가 쭉 실행이 되다가 여기서 ret 하게 됩니다. 리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RSP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요. 즉 이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콜 한 다음부터 돌아올 주소가 이제 여기가 이제 RSP가 가리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쭉 메인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메모리 영역을 빈틈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바로 늘렸다가 그냥 줄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따로 해제하고 할 거 없이 그냥 RSP만 다시 이제 돌아오면 돼요. 콜 다음으로 다시 RSP만 복귀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택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되게 힙보다는 빠르다.
성능적으로 힙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성능적으로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죠. 스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이즈, 즉 얼마나 할당받을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할당과 해제가 어떤 리소스, 메모리 공간을 찾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함수마다 크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수의 사이즈만큼 RSP를 내렸다가 함수가 리턴하는 순간 RSP를 그냥 다시 그 위로 올리면 됩니다. 콜 코드 그 다음으로 올려버리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메인 함수가 쭉 실행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코드의 흐름대로 어셈블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셈블리에 따라서 그냥 쭉 함수 스택을 이용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메모리 공간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택의 장점이 곧 힙의 단점이겠죠. 맞습니다. 힙은 일단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를 정해놓은 것도 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언제 얼만큼 요청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요청하는 코드를 만나면은 요청한 만큼 메모리를 떼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힙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고, 그 공간에 이제 메모리를 똑같이 요청을 하겠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내가 요청하는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바이트를 요청을 했는데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쳐요. 그럼 뭐 하나에 뭐 10바이트라고 칩시다. 하나에 10바이트, 10바이트인데 이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빨강이가 사용하고 있고, 초록이가 또 이만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만큼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서 파랑이가 한 줄을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여기다 또 다른 빨강이 이만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10바이트씩 했을 때 40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100바이트가 필요한데 남아있는 공간이 지금 40바이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또 찾아 나서야 돼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파편화라고 하는데, 일단 찾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즉 내가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을 요청하면은 그 흰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흰 메모리에서 내가 요청한 만큼의 크기가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찾아야 돼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찾은 다음에 이제 주소를 반환을 하죠. 그리고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공간은 메모리 누수입니다. 즉 스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스택에서 메모리가 사용되는 부분은 함수가 호출될 텐데, 함수 호출도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자동으로 되고, 실행 중에 자동으로 됐다가 함수의 끝나는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즉 그 메모리를 삭제해야 되는, 함수 프레임만큼의 메모리를 삭제해야 되는 그 시점도 컴퓨터가 알고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함수가 호출되면 스택 영역의 RSP를 할당을 해서 쭉 스택 영역을 사용했다가 함수가 끝나면, 즉 끝나는 중괄호를 만나면은 그만큼 그냥 복구시키면 돼요. 즉 할당과 해제가 프로그램의 손에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힙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해제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도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그런 부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있고, 메모리 누수로 발생을 해버리면은 그 공간은 지금 누군가 사용하기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반환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계속 돌고 있는데, 게임은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반환이 되지 않고 그 공간을 할당 받을 때마다 그 공간의 누수가 누적되는 거예요. 몇백 바이트씩.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용량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니면 요청했을 때 할당될 수가 없던가. 왜냐면 메모리 파편화 때문에. 그 경우 이제 게임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 2시간, 3시간 막 이제 미션 막 깨고 있고, 막 중간 저장도 없어가지고 막 되게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컴퓨터 뻑 가는 거죠. 왜냐, 사용할 메모리가 없으니까, 시스템 메모리 부족이 일어나 버리니까. 왜냐, 특정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가 다 사용됐고 포인터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성만 하고 해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메모리 누수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힙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당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친구고, 물론 둘 다 필요하고 장 단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둘 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스택 같은 경우 내가 원할 때 사용 못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할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무조건 힙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최대한 스택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지역 변수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은 힙에다가 포인터를 힙에다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그 객체를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때 이제 해제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힙 같은 경우 장점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당에 사용할 수 있고, 스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의 할당과 해제도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 그 얼만큼 할당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당과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메모리 파편화가 없다. 왜냐면은 호출된 시점으로부터 다른 함수가 실행되면은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RSP를 내려가지고 쭉 스택 포인트를 내려가지고 사용할 공간만큼, 이미 지정된 사용할 공간만큼 할당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가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 같은 경우는 할당받은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로 포인터가 들어가는데 보이드 포인터예요. 즉 할당받은 곳에 시작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시작 주소를 값으로 그냥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럼 포인터로 전달하면 그 시작 주소에서부터 내가 할당받은 만큼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되돌려 놓고, 얼만큼 해제할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은,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주소의 12바이트 전에 얼마나 할당받았는지에 대한 정수값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 할당은 시작 주소는 여기고, 시작 주소는 0x1빵빵이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20바이트 할당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12바이트 전에 20이니까 16진수로는 14겠죠. 14라는 값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바이트 전에 해가지고 얼마나 할당받은지 시작 주소로부터 20바이트 할당 받았으면은 12바이트 전에 이렇게 14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 즉 포인터에 메모리 주소만 넣어주면은 여기다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준다. 그 공간을 꼭 그리고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크기가 정해져야 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은 배열이랑 같은 이유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뭐가 있죠? 그렇죠. 구조체와 클래스가 있습니다. 구조체와 클래스의 특징은 뭐죠? 안에 들어가는 멤버 변수의 크기가 곧 클래스와 구조체를 설계도로 한 클래스와 구조체 타입의 객체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스택의 생성이 절대 안 된다, 즉 자바처럼 무조건 객체는 포인터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클래스 안에 배열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요소는 상수나 리터럴이 아닌 변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C++에서는 구조체나 클래스가 스택의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택의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곧 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크기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쩔 때는 100바이트였다, 어쩔 때는 50바이트였다, 어쩔 때는 30바이트였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타입으로서의 고정된 크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스택의 객체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객체의 크기 역시 사용자 정의 자료형, 즉 클래스나 구조체 타입의 크기를 가질 거고, 왜냐하면 객체는 결국 그 구조체나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들을 메모리에 이제 쭉 나열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의 크기는 결국에서 그 클래스나 구조체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 객체를 스택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택의 생성이 가능하려면은 자료형의 크기가 정해져야겠죠. 즉 데이터 타입이 가지는 크기가 고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객체를 언제 생성했을 때는 50바이트, 언제 생성했을 때 100바이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열도 같은 논리로 돼야 되는 건데, 배열이 안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함수의 크기, 스택의 크기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 역시 정해져야 되는 거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스택에다가 지역 변수로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돼야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구조체나 클래스 안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크기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적 할당으로만 이제 사용이 된다, 동적 할당으로만 객체가 생성이 되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죠. 안에 배열도 들어가고 뭐 배열 변수도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에 지역 변수로서 지역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 구조체나 클래스 타입의 크기는 꼭 정해줘야 된다.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고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배열인데요. 이 동적 배열이 뭐냐면은, 동적 배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미리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스택에 제가 2번, 3번 반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반복은 안 하고, 스택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스택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거죠. 컴파일 시점에 미리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 역시도 안에 상수나 리터럴, 즉 변할 수 없는 값으로 미리 큰 값을 정해놓고 대부분 큰 값을 정해놓고 부족함 없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몇 개든지 다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에 이제 사냥을 해요. 아이템을 막 줍죠. 그러면은 이 아이템의 크기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으면, 즉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 버리면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인벤토리의 크기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긴 해요. 아이템을 써야 이제 늘어나지만, 아이템을 써야 이제 늘어나는 것도 동적 배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값이 변하면서 인벤토리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먼저 기본 디폴트로 설정된 값이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게임을 껐다 켜야 변하겠죠. 하지만 아이템을 쓰는 즉시 이제 인벤토리가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적 배열로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쓸 때 이제 그 아이템에서 올려주는 수치만큼 인벤토리를 이제 늘리듯이 동적 배열도 똑같습니다. 즉 아이템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데 몇 개가 들어올지, 언제까지 몇 개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만 일단 저장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인벤토리 크기가 있는 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정적 배열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즉 지역 변수 배열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역 변수 배열을 사용해 버리면은 내가 지정한 크기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아이템을 써도 그 당시 시점에는 늘어나지 않고 컴퓨터를 껐다 켜야 그게 반영이 된단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이템을 쓰는 즉시 바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적으로 그 배열을, 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동적 배열, 가변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로만 정해져 있고, 그 임시로 정해진 크기가 현재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크기와 같아지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지정한 만큼 임시적으로 최대 크기가 다시 늘어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동적 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데요. C++STL 컨테이너에는 벡터라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배열이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만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뭔가를 하겠죠. 즉 동적 할당을 진행해서 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스택보다는 비효율 데이터를 더 많이 그리고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내부적인 동작 방식은 스택의 사이즈가 늘어날 때마다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할당한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복사하고 해제하고 다시 참조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만약에 사이즈를 알 수 있으면 스택의 정적 배열을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